그 복병이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이라는 복병. 이거 저도 우리 지역구 일을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부동산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 총 자산이 얼마냐면 1경 7,700조입니다. 1경이라는 숫자는 들어보셨어요? 조라는 숫자는 들어봤는데 1경은 안 들어보셨잖아요. 1경 7,700조 전체 우리나라 자산. 근데 그 중에 부동산 자산은 얼마인가? 1경 5,200조. 부동산은 땅과 건물로 나누잖아요. 땅과 건물. 땅은 얼마인가? 9,700조쯤 됩니다. 시가로 9,700조. 땅 위에 지어진 건축물 자산 얼마냐? 5,500조. 참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냐? 1년이면 부동산 소득이 770조쯤 발생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또는 건물값이 올라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이 땅을 빌려주거나 건물을 빌려줘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요. 그걸 나눠보면 토지자유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계산을 했는데 2018년도 숫자입니다.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건물값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소득이 515조 원, 또는 땅이나 건물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255조 원. 이 정도 되는 돈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골고루 나눠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토지 소유 현황입니다. 이거 땅만 골라내야 돼요. 땅만. 민유지 그러면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 토지. 전체 면적이 5만 평방킬로미터쯤입니다. 그런데 전체 토지 가운데 50% 절반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값이 얼마냐? 공시지가로 하니까 3,160조. 시세로 하면 얼마냐?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대충. 그러니까 한 6,000조쯤 돼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값이 56%. 가격 대비 점유율이 그렇다는, 가격 대비 면적으로는 50%, 땅값으로는 56%. 나라나 서울시나 전라북도나 이런 나라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은 얼마 안 됩니다. 33,700 평방킬로미터. 비중으로 따지면 33.58%인데 값으로 따지니까 한 20%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싼 땅을 갖고 있는 거죠. 주로 산림 뭐 이런 거예요. 산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뭐예요? 주로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면적으로는 7,245km인데 비중으로는 7%밖에 안 됩니다. 근데 땅값으로 보면은 이게 공시지가로 1,254억이고 22%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업들은 알짜배기 땅만 갖고 있는 거죠.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알짜배기 땅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법인 소유라고 하는 거는 무슨 종중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는 면적으로 보면은 8,600이니까 법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값의 비중으로 보니까 2.2%밖에 안 되니까 정말로 쓸모없는 땅만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개인은 그러면 또 땅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거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인 말고 개인이 속해 있는 가구, 세대, 가구, 땅을 갖고 있는 가구가 1,413만 가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얼마인가? 2천만 가구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2,300만 가구 중에 61%가 내 땅 한 평씩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1,400만 가구.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아파트에 있는 땅이 조금 자기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순서를 쭉 매겨가지고 퍼센트를 매겨보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1%면 몇 명입니까? 몇 가구? 1413만 세대의 1%니까 어떻게 됩니까? 14만. 그렇습니까? 네. 14만 가구가 전체 민유지 가액의 22%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 10%는 57%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의 60% 가까이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가 한쪽에 다 편중되어 있는 거죠.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없는 사람 없는 거죠. 또 법인도 보니까 상위 1% 법인 2,361개가 전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7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토지가 편중되어 있는 거죠. 토지가. 집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집은 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2,300만 가구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2,300만 가구 중에 43.7%는 집이 없어요. 무주택 가구. 1,000만 가구가 무주택입니다. 그럼 어디서 살아요? 빌려서 살아요. 임대해서 살아요. 집이 있는 가구는 1,300만 가구. 56.3%. 이 56.3%를 100으로 봤을 때 한 채 갖고 있는 72%. 나머지 한 27%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한 절반쯤 되고 집이 있는 사람들이 한 절반쯤 되는데 그 집이 있는 사람들 중에 70%는 집 한 채 갖고 사는 거고 나머지 30%는 여러 채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편중되어 있는 거죠. 소유가. 이거를 다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99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지금은 2,400만 가구지만 1,300만 가구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집수, 주택수는 얼마인가? 957만 원.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채의 집에 못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 집이 아닌 데서 살았어요. 1995년도에는 집이 아닌 데서. 그 주택 보급률이 74%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26%는 집이 아니라고, 집이라고 볼 수 없는 데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집을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얼마를 더 지었냐면은 1,000만 원가 넘게 더 지었어요. 1,200만 원쯤 지었어요. 1,200만 원쯤. 그래가지고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천만 가구인데 집 한 채씩에 다 들어가서 살고도 남어. 그런데 내 집 갖고 있는 비율은 얼마인가? 58%. 1,000만 채를 넘게 지어서 주택 보급률이 104%, 105%가 됐는데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절반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 25년 동안 지은 집들 다 어디로 갔어요? 집 가진 사람이 또 갖고 한 겁니다. 왜? 그걸 돈 벌으려고. 돈 벌으려고. 그걸 마다할 수는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져야 됩니다. 세금 내야죠.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올리자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종부세. 우리나라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금 폭탄 받는다고 난리잖아요. 종부세 평생 한 푼도 안 내실 분도 정부가 세금만 폭탄 남긴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언론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러죠. 언론들이.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토교통위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줄 몰랐습니다. 다 때가 되면 집안 지식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해도 가진 사람이 또 사고 하면서 정작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은 집을 가질 수가 없더라.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글씨가 작아갖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KBS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한국 리서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만 18세부터 34세의 청년 남녀 1,003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물어봤냐? 내 미래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 비율을 보니까 잘 사는 집 아이들, 잘 사는 집의 청년들 61%가 그렇다. 내가 노력만 하면은 내 미래를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쯤 사는 집의 청년들은 54%가 그랬어요. 하층, 좀 가난한 집에 사는 청년들은 37%가 그렇다고 답하고 63%는 안 그렇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야 내 미래가 안 바뀐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친구들도 46%, 절반 가까이는 내가 노력해야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좌절하죠. 부모 잘 만나면 내가 잘 나갈 거고, 부모를 못 만나면 내가 못 나가.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를 또 보면 내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들은 상층 청년의 경우에는 73%가 정말 내 미래가 기대된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 가난한 집 청년들은 42%가 그렇게 얘기하고 58%는 기대가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안 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 같으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서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게 할 건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 미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민주당도 똑같은 것 같다라고 청년들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않고 살아왔는데 너희들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자고 했지 정말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봤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진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으려고 다주택자들에게 또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렸는데 그 세금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과중해졌다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깎아줬어요. 언제? 지난 7월달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 사람들 똑같구나. 비싼 집 사는 사람들, 또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깎아주는구나. 그러니 우리같이 집도 절도 없는 청년들은 그냥 죽으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제대로 못한 복병을 문재인 정부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이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근본적인 격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달려들지 않았다. 또는
정면으로 달려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조장해 왔다라고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와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와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입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고 시대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외면하고 그걸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격차,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짧게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 거는, 먼저는 토지 공개념을 전면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산 땅이고 내가 산 집인데 토지 공개념이 웬 말이냐 그러지만, 맨 처음으로 거슬러 가보면 이 지구가 처음부터 내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진화론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우주가 생긴 거잖아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지구의 땅이 맨 처음부터 누구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지구 위의 땅에서 살다가 내가 죽고 내 후손들은 또 계속 살아야 될 땅이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땅에다가 금을 긋고 여기까지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있는 사람이 더 갖게 되고 더 갖는 것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아까 통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동산의 편중이 너무 심하더라. 너무 심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좌절하더라. 응? 절반 이상의 우리 아들, 딸들이 좌절하더라. 그러면 손을 봐야죠. 근데 일거에 땅을 다 몰수한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건 공산당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정부가 땅을 사야죠. 정부가 땅을 사서 이 땅을 정부 소유로 해야죠. 그리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빌려줘야죠. 공공이 토지를 비축해 가야 됩니다. 이거를 하는 데가 어디냐면 토지주택공사 LH예요. LH는 집을 짓기 위해서 집 지을 땅을 먼저 쫙 고르잖아요. 대규모로 신도시도 개발하고 주택단지도 개발하는데, 이렇게 개발하는 땅을 개발해서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 건설사한테 팔잖아요.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 땅을 받은 건설사는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또 팔아요,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산 국민은 땅값을 한번 줘야 되고, 땅값에 붙는 수입도 붙여줘야 되고, 아파트에다가도 아파트를 지어준 이윤도 붙여줘서 이중으로 이윤을 붙여주고 아파트를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파트값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요, 집값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가 땅을 소유하고 여기에 건설사가 와서 아파트를 짓게 해야 됩니다. 건설사가. 이 건설사한테는 그 땅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땅값을 빌려준 거니까 임대료만 붙여서 아파트를 팔아야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반의 반값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이 정책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값,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했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는 다 공공기관에서도 땅을 다 민간에 매각해가지고 민간 건설사들의 배를 불려준 겁니다. 이번에 대장동 일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해줘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여러분, 제가 이 1가구 1주택을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니까 진성주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하는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4년 전에 시민사회와 정치인들이 1가구 1주택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당의 홍준표 의원 같은 이는 자기가 법안도 내겠다고 했어요. 주택 소유를 아예 제한하겠다고. 14년 전에는 정치권에서 시민사회에서 그런 논의가 일기도 했는데 운동이 벌어지고 막 동참하고 서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법안을 내니까 진성주의는 빨갱이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옵니다.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가 주택정책을 펼 때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는 데까지는 많은 지원을 하게 하고 주택 소유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 필요에 따라서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러고 나서 임차인도 보호해야 됩니다. 절반 넘게 임대 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보호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로소득 개발이익 환수해야 돼요. 이 불로소득을 노리기 때문에 주택 투기가 땅 투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응? 아니 그냥 아파트만 하나 잡으면 자고 일어나면 막 1,000만 원씩 뛰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길을 쓰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1, 2년 있으면 뭐 빚도 다 갚고 막 남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라고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아니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지. 그게 불법이 아닌 바에는 아니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집을 좀 돈을 좀 불리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불로소득은 환수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집값 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들이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깐난애기가 막 집을 여러 채 갔잖아요. 깐난애기가. 근데 그걸 제대로 조사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부동산 감독원 같은 거 설치해서 깐난애기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는지 깐난애기가 무슨 돈으로 땅을 사는지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설치하자고 그랬더니 부동산 경찰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저를 또 공격했어요. 보수 언론들이. 네? 경찰 국가 만들려고 그런다고. 국민을 감시와 통제 속에 넣으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사실 집이니 땅이니 하는 문제는 서울의 문제잖아요. 우리 강서구도 서울이지만. 그리고 조금 더 벗어나서 서울 외곽에 있는 우리 위성도시들의 문제잖아요. 수도권의 문제잖아요. 지방은 집값이 막 떨어지는데도 막 나오고 그런데 집값 싼 데를 막 어떻게든 잡자고 막 버스 타고 원정 다닌다잖아요. 복부인들이 막 버스를 타고 막 다닌대요. 그리고 막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막 지방에 1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8천만 원이야. 그러면 2천만 원만 더 주고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한두 달 있다가 1,000만 원 오르면 그냥 냈다 팔아버리고 그런 일들을 막 벌이고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국토 균형 발전 이뤄야 됩니다. 지방에서도 다 살 수 있게끔 해야 서울로 안 몰려들지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서울만 잘 살자고 들면 망한다. 서울이 갖고 있는 걸 좀 내줘야 됩니다. 국회도 세종시로 보내고 할 수 있으면 청와대도 보내고 대법원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세종시만 가면 안 되니까 어디 다른 데로 좀 가야 됩니다. 대법원 같은 데는 이를테면 광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뭐 어디는 또 대구로 간다고도 하고 독일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독일은 각 주마다 연방 정부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독일은.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할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땅값과 집값이 너무 많이 비싸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 그래서 이제 제가 이재명 얘기를 막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인간 이재명을 할 건데 벌써 제가 마이크를 잡고 떠든 지가 1시간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